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고 싸울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압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한 모양입니다. 황금의 후예를 말살하는 것이 사명인 조직. 그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청소부라고 불리는 이들은 후임자가 신분과 증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금술로 기억 조각을 강제로 전가한다더군요. 제가 알기로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카이니스 의원님도 실은 역사상 27번째 카이니스죠. 객관적으로 보자면 청소부의 등장은 필연이자 필수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청소부의 악랄한 행태를 경멸했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버림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조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불을 쫓는 여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황금의 후예들이 추구하는 재창기를 두려워하는 건가요? 위태로운 종말 속에서도 이득을 보는 자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기득권자에게 머나먼 이상을 위해 현세, 지위, 재물, 야망을 버리게 하는 건 기적을 일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개척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그들의 표적이 된 이상 분명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거야. 무사히 할 텐데. 저분은 크라테로스님? 드디어 찾았군, 다낭. 전서의 석판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거룩한 도시 호위병은 자네들이 변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네. 어둠 속을 키는 버러지들, 썩 물러가거라. 너희의 음모는 여기까지다. 네 놈들 뜻대로 독계를 펼쳤으니 도망치는 편이 좋을 거다. 하지만 다시는 오크마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시민들이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테니 말일세. 왜냐하면 아글라이아가 죽었고 거룩한 도시의 시민들은 네 놈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분이 당신을 잘못 판단한 모양이군요. 그분? 너희 배후에 있는 주동자 말인가? 그분은 당신을 매우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악이라고 굳게 믿는 상대와 싸울 때조차 검을 휘두르는 걸 망설일 거라고 하셨죠. 자비를 나약함으로 오해하다니. 그 주인이란 놈도 참 콧대롭고 어리석군. 저들은 아직 수음이 붙어있어. 잘 보살피면 며칠 안에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만 경고하지. 난 너무 오랫동안 인간에게 검을 겨누지 않아 검을 휘두르는 힘을 조절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 저들이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였지. 네가 저들만큼 운이 좋은가 한번 시험해볼래? 파이논이 진짜 화났나봐. 꺼지고 두 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가서 너희 주인에게 전해 불을 쫓는 여정을 막으려면 전성기 시절 크렘노스보다 더 강한 군대를 모아야 할 거라고. 몇 번이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파이넌님. 저 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 희는 여러분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 왔을 뿐이죠.
어느덧 저희의 시간 끌기 임무가 끝나버렸군요. 그럼 파이너님,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민의 목숨을 인질 삼아 협박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마지막으로 모든 걸 건 거겠죠. 원로원 반대파가 불을 쫓는 여정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계략이 드러나면 그들은 거룩한 도시에서 공공의 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행적을 잘 숨긴다 해도 전서의 속판? 아글라이아님! 이게 무슨... 젠장... 그 자식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진정하자.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의 계략일지도 모르잖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파이논, 우리 이제 어떡해? 평소대로 해야지. 일단 트리비 선생님께 시민들을 안정시켜달라고 전설을 보낼게. 우린 빨리 오크마로 돌아가서 도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자. 가는 길에 적이 앞길을 막아온다면 더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어. 칼투나스? 파이논을 위해 검을 만드는 거 맞지? 네가 재련하고 담금질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네. 나도 모르게 넋놓고 봤어. 너희는 아글라이아, 나와 만나다니 이런 모습으로. 그렇다는 건 그래, 지금 내 몸은 완전히 파괴됐어. 이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내 여정은 끝난 거지. 이제 우리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어. 약속이라. 물론 기억하고 있네. 너에게 부탁했던 물건 아직 갖고 있을까? 너무나도 초라한 용기지. 네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도 이걸로 하겠나? 지난 긴 세월 동안 내가 쥐고 있던 직물은 전부 차디찬 신성에 물들었어. 그래서 그 색과 촉감, 냄새가 싫어졌지. 하지만 이건 달라. 이건 한 소녀에게 받은 선물이거든. 그 애는 순진하고 착해. 내가 어릴 때 그 소녀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부 준비한 건가? 모두와 작별할 계획을. 이번 계획은 그리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 모두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못한 게 특히나 아쉬워. 하지만 지금이 바로 적기야. 내가 퇴장하면 뒷일에 대한 그들의 걱정이 덜어질 테니까. 이 작별 선물이 성급한 작별의 아쉬움을 달래주지 않을까. 티탄을 위해 발명된 크렘노스의 주원 기술 신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철저히 걸러질 거야. 인간성에 남은 것들이 그걸 바라는 건가, 아글라이아? 벌써 몇 번이나 확인했잖아. 맞아, 칼토너스.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 내 신성을 모아 이 장신구에 넣어줘. 어쩌면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타적이군. 마지막까지. 부러워할 필요는 없네. 그 아이는 위대한 일생을 거쳤으니 네 인간성은 네 칭찬을 들으니 안심이야, 대대장공. 그럼 이제 운명의 마지막 단련을 겪게 해줘. 도시가 쥐죽은 듯 고요하네요. 1분 1초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벌써 소문이 퍼졌나 보군요. 사람들은 전부 집에 있고 시장의 가게들은 전부 임시 휴업을 내걸었어요. 그런 거라면 정말 좋겠네요. 어쨌든 전 못 믿어요. 아글라이아님이 고작 자객 몇 놈한테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게 계략이라면 트리비 선생님은 분명 뭔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그 내용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신 것뿐이죠. 어서 선생님께 가보도록 하죠. 다낭 씨가 저희보다 먼저 오셨군요. 뭔가 알아내셨을지도 몰라요. 돌아오셨네요. 상황이 어떤가요? 다친 곳은 없으시죠? 걱정 마세요. 청소부는 저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크라테로스님, 사건이 터졌을 때 도시에 계셨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없네. 목격자가 본 건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마모리얼 천궁의 목격자들이 아글라이아가 황금의 후예 목욕탕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봤네. 세상에. 거룩한 도시 호위병들이 살피러 갔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지. 하지만 그들은 속단할 엄두조차 못 냈네. 그도 그럴 것이 천년을 산 반신이자 황금의 후예의 수장이잖나. 도시의 시민 대부분이 그녀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무관하다고 여겼으니 말이지. 그녀의 심장은 독특한 비수에 꿰뚫려 있었네. 직접 보고 난 후에야 그게 청소부가 지니고 다니는 암살 무기라는 걸 확신했지. 아니요, 뭔가 이상해요. 나무 정원에 나타난 녀석도 시면에서 다낭 씨와 대치한 무리도 싸우기는커녕 저희를 감시하고 위협하기만 했어요. 그들에겐 아글라이아님을 공격할 이유도 배짱도 없죠. 설마 억측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트리비한테 가죠. 누구보다 아글라이아 씨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난 여기 남아 호위들과 함께 치안을 유지할 테니 가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보게. 그래도 너무 늦진 마. 아글라이아가 세상을 떠난 이상 누군가는 그녀 대신 오크마를 이끌어야 하니. 참, 의사로서 아글라이아에게 사망을 선고한 건 히아킨 양이었으니 그녀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감사해요, 크라테로스님. 목욕탕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 비보를 들었으니 다들 목욕할 기분이 아닐 거예요. 히아킨! 돌아오셨군요.
크라테로스님한테 얘기는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그 사건 이후 전 계속 트리비 선생님, 트리넌 선생님과 함께 있었답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두 분 곁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저희는 아글라이아님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봤으니까요. 전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곧장 달려갔지만 하늘의 축복마저. 그분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건 의사로서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힘들었어요. 파이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두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으니 절대 쓰러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직 버틸만해. 난 스승이자 전우를 잃었지만 트리비 선생님과 트리논 선생님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삶의 일부 같은 인연을 잃은 거잖아. 가서 좀 쉬어, 히아킨. 꽤 오랫동안 눈도 못 붙였지?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이제 트리비 선생님께 가죠. 하이, 회색이 돌아왔구나. 트리비 선생님, 저는 아니야, 파이.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넌 오크마를 위협하는 적보다 강해지기 위해 나무정원에 갔잖아. 넌 아무 잘못 없으니 절대 자책하지 마. 이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늘 라이아와 함께였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라이아의 마음을 잘 알아. 라이아는 자신이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없이 자신을 불태웠어. 모두의 아글라이아님이 제게 뭘 바라는지 알아요. 지금 오크마에 가장 필요 없는 건 후회하는 길잡이겠죠. 저 두루마리에 라이아가 우리에게 부탁한 메모가 적혀 있어. 특별한 순간에 너에게 전해주라고 당부했었지. 그 특별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아. 라이아, 난 아직도 그 오트밀죽의 맛을 기억하고 있어. 내일 아침에 보자. 그때 널 위해 또 아침을 차려줄게. 겸손한 내 학생이자 신뢰하는 동료 파이논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넌 원로원의 변론가들과 치열하게 맞붙으며 불을 쫓는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겠지. 성급하게 개척자와 널 토론장으로 떠민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부디 양해해줘. 그때 두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 그랬다면 사기가 꺾였을 테지. 그 토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난 100년 동안 축적된 민심과 경험으로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카이니스와 그 파벌의 교활함, 그리고 퇴화한 내 감각력을 과소평가한 거였지. 그건 토론가 칼리티스가 준비한 함정이었을 거야. 끊어진 금실을 준비해뒀다가 카이니스가 열쇠에 몰렸을 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공개한 거지. 그는 내가 금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토론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어. 사실 그 저급한 수법에 대응할 술수는 차고도 넘쳤지만 말은 이미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뱉어진 후였지. 군중 속에 당신처럼 비겁한 악당이 널렸기 때문에 금실로 거룩한 도시의 모든 걸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겠지. 그 순간 문득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몸에 담긴 신성은 아마 영원히 이어지겠지만 그건 나의 근원이 아니야. 나는 인간의 딸이고 어머니의 태반에서 태어났으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겠지. 인간성이 거의 바닥났다는 걸 깨달은 난 내가 물러설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미뤄왔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한동안 이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답은 찾지 못했지. 하지만 내가 보통 사람처럼 잠든 채 편히 죽을 수 없다는 건 알아. 그 독사들은 금실의 머리가 날아갈까 두려워하기에 줄곧 어둠 속을 기어다니고 있지. 내 죽음이 평온하고 잔잔하다면 세상을 파멸로 이끌 뱀의 재앙이 닥쳐올 거야. 안타깝게도 평온한 죽음은 나에겐 사치인 것 같아. 난 그 독사들이 인내심을 잃고 날뛰도록 약한 척을 해야만 해. 그들이 목표를 곧 이룰 거라고 생각해. 동리로 내 발꿈치를 물려는 순간 난 마지막 불길로 뱀꿀을 불태우고 어둠 속 위협을 제로 만들 거야. 사람들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겠지. 그래, 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오크마에는 파이논, 네가 있으니까. 넌 완벽하지 않아, 파이논. 얼마나 많은 여명 동안 네 방황과 무모함, 감성적인 면이 내 앞에 드러났는지 몰라. 넌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과거에 늘 괴로워했지. 하지만 넌 완벽하기도 해. 넌 모든 이들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조건 없는 선의로 평범한 사람에게 잠재된 가장 진귀한 자질을 가려내려 하잖아. 난 그게 천부 케팔과 다른 신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케팔은 자신의 창조물이 가진 결함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을 비추며 조건 없이 사랑하며 보호하지. 알아줬으면 해, 파이논. 네가 열정적으로 분쟁을 쫓으며 그게 목숨을 바쳐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은 항상 변하지 않았어. 넌 엠포리어스가 정해둔 세상을 짊어진 자이자 엠포리어스의 미래로 향하는 문이야. 가서 신탁 속 불을 쫓는 여정을 마치렴. 가서 별을 밝히고 사람의 아이에게 희망을 가져다 줘. 난 서풍의 끝에서 네가 기적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을게. 아글라이아님, 제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불타는 획들을 제게 넘겨주셨나요? 다낭씨,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요. 크라테로스님께 가서 거룩한 도시 호위병들과 크렘노스 쪽 사람들을 소집하고 집집마다 소식을 전해달라고 해주세요. 내일 명석시에 파이논이 마모리얼 천궁에서 연설을 할 거라고요. 거룩한 도시의 미래와 불을 쫓는 여정을 우려하는 시민이라면 이번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글라이아님이 엠포리어스의 희망의 씨앗을 남겼다는 말도 함께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충격적인 하루였을 테니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하세요. 전 가서 준비를... 칼토너스 씨요? 마모리얼 천궁엔 어쩐 일이시죠? 모든 게 정리된 후에 찾아가려 했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칼토너스 씨? 확인하러 왔네. 자네의 상황을. 생각보다 괜찮은 듯하군. 지금 보니. 더는 망설일 여지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움직여서 모든 이들에게 황금의 후예의 수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알려야 해요. 아주 정확하군. 너의 판단. 지금 이걸 밖에나. 이건 벌써 다 만드셨어요? 새벽이지. 내가 붙인 이름. 전쟁을 준비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검을 휘두르게 내일을 위하여 자네의 신분에 어울리지. 황금의 후예라는. 새벽. 정말 놀랍네요. 그 검은 옷 검객을 직접 본 적도 없으신데 제 묘사만으로 이렇게 구현해내신 건가요? 정확했네. 네 묘사가. 입이 담아두었어. 여명의 힘을. 금빛 불꽃이 검날에 감돌 것이네. 너의 의지에 따라. 백전불패를 기원하지. 그걸 휘두르며. 감사해요, 칼토너스 씨. 이 검으로 엠포리우스의 생명을 지킬게요. 더 있네. 한 가지 물건이. 이건 또 뭐? 여기에 담겨 있어. 아글라이아. 신성의 잔재가. 부탁한 일이네. 그녀가 진작 알고 있었지. 자신이. 저희의 말이 들릴까요? 확인하기는 어려워. 우린 아는 게 거의 없으니. 신성에 관해서는. 어쨌든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 것이지. 이런 식으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늘 지니고 있어야 할 물건이 하나 더 늘었네요. 아주 오래전 누군가 제게 부디 이 세계의 구세주가 필요할 일이 없기를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 앞에 서서 모두를 이끌고 운명에 저항하는 제 모습을 그녀가 본다면 분명 미소 짓겠죠. 금실을 짜는 자 없이 거룩한 도시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파이노님이 오셨어! 직접 나서서 오크마를 이끄실 생각인가? 얼마 전 저는 여명의 절벽의 시민총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말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러던 중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말이 무기가 되는 곳에선 분노와 맹목이 이성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전 그분의 전략을 택했죠. 전 상대편을 벌레라고 비하하고 그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그들의 죄목을 열거했습니다. 제 전략은 통했고 덕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표면적인 승리로 더 큰 실패를 덮었기 때문이었죠. 승리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건 제가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할 때 가졌던 초심에 상반되는 일이었어요. 이 여정에서 저희는 분열하는 게 아니라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이건 저희를 나약하게 하는 게 아닌 강해지게 하는 여정이니까요. 전에는 금색 시일이 우리들 사이에 틈을 꿰매줬어요. 누군가는 그걸 감시하는 시선이자 통제 도구로 여겼지만 그 누구도 아글라이아님이 이 도시와 조각난 세계를 메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우리 곁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오랫동안 거룩한 도시를 수호해온 반신 아글라이아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금실을 짜는 자를 살해한 거죠?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합시다. 처음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처음엔 저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죄인의 악행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놈들을 토벌할 방법을 논의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벌을 내리려고 했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순간 도시의 금실은 사라졌지만 저는 통제에서 벗어났다며 기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텅 빈 시장과 목욕실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 하나, 바로 불안뿐이죠.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의 마음속 어둠이 서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할 마지막 보호장치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부턴 파이논 말이야, 말 진짜 잘하지 않아? 알겠어. 불을 쫓는 여정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황금의 후예가 정복해야 할 티탄도 아퀼라만 남았죠. 하지만 하늘에 오르기 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내밀 생각입니다. 이 하늘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맑아질 수 있게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림자와 악의에 도전하겠어요. 낭만의 신권을 잃었다 해도 오크마가
종말의 이상향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곳에는 아글라이아님이 바랐고 신탁 속 신세계가 바란 더 나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더 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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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직책을 남겨주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창세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 제가 내놓아야 하는 건 단 하나. 그건 아글라이아님이 제게 준 선물이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 바로 아낌없는 깊은 믿음이죠. 엠포리어스의 새로운 탄생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엠포리어스의 기억은 늘 후대를 축복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부디 제게 빌려주세요. 몇 분 남짓한 시간으로 오랫동안 거룩한 도시를 수호해온 반신을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오크마의 재단사이자 황금의 후예의 수장,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였다. 그녀의 세계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 노랫소리는 익숙한데? 하이는 어렸을 때 우리 노래를 제일 좋아했지. 맞아요, 트리엔 선생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했던 그 아이에게 선생님들의 노래는 마음속 먹구름을 걷어주는 노래였어요. 아무리 잠시나마라도 말이죠. 어린 파이는 정말 귀엽고 착했어. 지금은 덩치가 커져서 예전만큼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착하지.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착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는 됐어. 너의 빛은 엄청 눈부시니까 계속 이어가면 돼. 잘했어, 파이. 안녕히 가세요, 트리엔 선생님. 조금 전 그 말을 듣자 하니 내가 정당하지 않은 토론수를 가르쳤다는 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낙사 선생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기술이 아니었다면 불을 쫓는 여정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머리는 똑똑해서 다행이군. 케팔에 해당하는 황금의 후예라. 당시 교실에서 머리를 감싸며 공식을 외울 때만 해도 너에게 그런 소질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 그러게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 공식들은 이미 전부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군. 다음 생에는 신의 직책을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그러면 기다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낙사 선생님. 카스토리스 씨? 뭐 할 말 없어? 파이노님은 언제나 그렇게 부침성이 좋으시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언제나 절 동료로 봐주셨고, 저는 당신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의 평범한 우정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위험하다고? 하이노님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제가 누군지 잊곤 하거든요. 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미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했는데. 사과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도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즐거웠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잘 있어요, 하이너님. 잘 가, 카스토리스 씨. 아글라이아님. 명심의 파이논. 불을 쫓는 여정이 끝난 후 창세의 기적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엠포리어스 사람들에게 맡겨야 해. 황금의 후예는 신탁의 대행자일 뿐 그들이야말로 이 세계의 진짜 주인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 가르침은 늘 명심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영웅은 악인과 한 끗 차이다. 맞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훌륭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더 하고 싶은 말이라. 아무리 네 상상 속이라 해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쉽지가 않네. 괜찮아요. 선생님의 꾸밈 없는 속마음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절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글라이아님. 어쩌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너라는 아이가 아니라 이 위태로운 세계였을지도 몰라. 잘 있어, 파이논. 안녕히 가세요, 아글라이아님. 누굴 잊지 않았나? 널 잊었다고? 그럴 리가. 우린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라 넌 크렘노스 성에 가서 문지기를 서는 것뿐이잖아. 괜히 눈물의 이별식에 끼어들지 마. 하여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니까. 왠지 우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드는군. 기회가 된다면 또 겨루자고 구세죠. 그렇게 자신 있어? 지금의 난 예전이랑 달라. 이 검 보이지? 칼토너스 씨가 만들어준 최고급 검이야. 아직 티탄의 신권도 넘겨받지 못한 애송이 주제의 허풍은. 다음에 보지. 엘리사 예데스의 파이논. 약속한 거다, 마이데이모스. 정말 슬프고도 멋진 여정이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지? 맞아, 키레네. 역시 내가 얘기한 대로네. 결국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넌 이 이야기 속의 구세주가 됐잖아. 네가 없는 동안 많은 게 달라졌어. 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일을 하기도 했지. 새롭게 결심한 일도 있고 내려놓은 집념들도 있어. 난 정말 많이 변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넌 결코 변하지 않았는걸, 파이논.
여명의 절벽이라. 이곳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만감이 교차한단 말이지. 그땐 이곳에서 산아래를 내려다보면 금실 팻말이 한눈에 보였었는데 1000년이 지나니 내 시력도 예전만 못하네. 사이퍼라, 너 재봉야, 뭐 하나 물어보자. 오크마에는 귀한 보물 같은 거 없었어? 아니, 우리 가게에도 없는 그런 물건 말이야. 물론 있지. 여명의 절벽에 세상의 보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여명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지? 케팔 육체의 일부인 그 물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 금실을 짜는 자마저도 그에 미치지 못할 정도니까. 세상의 보석이라? 알겠어. 그럼 계속 가게 일 봐. 난 먼저. 네가 무슨 생각 중인지 맞춰볼까, 사이퍼라? 어떻게 해야 여명의 절벽으로 가서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지? 아마 다음 단계도 생각해두었을 거야. 좋은 값에 팔아 그 재물을 거룩한 도시의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겠지. 재봉녀, 정말 금실로 내 생각을 엿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넌 거짓말을 숨기는 데는 능하지만 네 동정심은 얼굴에 다 드러나.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이퍼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뿐이란 말이야. 재봉녀, 네가 항상 그랬었지. 난 좋은 인간,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너처럼 금빛 찬란한 천을 짜낼 수도 없고 히실랜스 언니처럼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트리비 언니처럼 박식하지도 않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곤 길바닥에서 배운 사람들이 등하시하는 그런 일들 뿐이라고. 그렇다고 해도 난 네 선택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도둑에게도 꿈꿀 권리는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사이퍼라. 이해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 운명은 불공평한 거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은 아마 더 험난할 거야. 이번 여정에는 넌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란 걸. 아글라이아,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으면 좋겠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순진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은 영원히 거짓말일 뿐이야, 사이퍼라. 하지만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진솔하고 고귀할 수도 있지. 계속 거기 서 있을 셈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래 움직이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구세주 소년? 사이퍼 씨 귀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자식, 하여간 말 하나는 잘한다니까. 전에 목욕탕에서 했던 연설도 나쁘지 않았어. 인정해. 나도 조금 감동했거든.
칭찬 감사합니다. 직감이란 건 참 신기하죠. 그때 그 순간 사이퍼 씨도 그곳에 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그럼 왜 날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지? 사이퍼 씨도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지랖은. 인사치레는 그쯤 하고 말이나 해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대선배인 날 찾아온 거지? 몇 번 안 뵀는데도 매번 단도직입적이시군요. 솔직하셔서 마음에 듭니다, 선배님. 그럼 바로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님 덕에 황금의 후예는 모든 시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을 쫓는 여정에 반대하는 원로원 파벌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생각하죠.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로 어둠 속에 숨은 추악한 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청소부의 수장인 원로 카이니스의 행방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아, 알겠다. 궁지에 몰린 쥐가 미친 짓을 벌일까봐 걱정되는구나? 네, 케팔의 불씨는 의회 극장 상공에 봉안되어 있죠. 전 그 불씨가 황금의 후예를 방해하는 반대 세력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면 저희는 아퀼라를 토벌하기 위해 떠날 겁니다. 황금의 후예들이 거룩한 도시를 떠난 이 시간이 그들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시기죠. 그 청승맞은 대깨들이 너희가 떠난 틈을 타 불씨를 훔쳐갈까봐 걱정되는 거네. 그래서 네가 없는 동안 나한테 잘 데리고 놀아주라고 부탁하려는 거지? 역시 예리하시네요. 사이퍼 씨의 힘에 대해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위장에 능하며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게다가 기피를 헤아릴 수 없는 속임수의 권능도 갖고 계시고요. 저희까지 속이셔도 상관없으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세요. 제 부탁은 오직 하나, 케팔의 불씨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이 구세주 소년, 너 솔직히 내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 맞지? 내가 그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이 세상에 계략의 반신인 사이퍼 씨보다 더 강력한 히든 카드는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그 자신감, 그거 하나는 아글라이한테 제대로 배웠네. 그럼 네가 모르고 있는 얘기를 해볼까? 불을 훔치는 자.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녀석은 오크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군. 그게 무슨 뜻이죠? 놀랐지? 난 그 자식의 행적을 계속 쫓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 녀석이 미친 개처럼 이성은 잃었어도 절대 바보는 아니란 점이야. 넌 왜 그 자식이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안악사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셨죠. 그때 내린 결론은 케팔의 불씨가 원로원의 은밀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였는데. 은밀한 방법은 무슨?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깟 장치는 파괴될걸? 잘 들어. 그 자식이 섣불리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은 건 제복녀가 만든 방어망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이야. 아글라이아도 없는데 너흰 또 이렇게 허술한 때에 조석의 눈으로 출정하겠다니. 이거 참 진퇴양난이군요.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셨으니 분명 대응 방법도 생각해 놓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넌 정말 지나치게 침착하네.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이번 건은 1+1 특별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개팔의 불씨를 지키면서 그 미친 개도 제대로 놀아줄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실력은 가늠할 수 없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명심의 구세주 소년, 이 세상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웃는 건 늘 사이퍼란 님이지 라는 거야.
내 임무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반신인 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죽지나 마. 미미? 미미. 이곳엔 검이 없고 농기구만 있단다. 큰 포부를 말하는 소년에게 대장간 주인은 비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호미 한 자루라도 괜찮아요. 단순한 쇳덩이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걸로 어떤 시를 써내려갈지에 달려있으니까요. 오랜 시간이 흘러 온몸이 상처로 가득한 아이는 황폐한 땅에 부서진 농기구를 묶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검이었고 검은 물결이 덮쳐온 그날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운명의 족쇄를 끊어냈다. 수염 놓지 못해? 이 흰머리 녀석! 싫어요. 네가 이겼어! 됐지? 소년이 처음으로 거둔 승리였다. 이 일은 이후에도 자주 회자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수염 덕에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답을 기다렸지만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놓았다. 승자가 되려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근간이 되었다. 지식 또한 적을 무찌르는 위대한 힘이다.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서 공부할 때 그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래서 그는 수천 권의 고전 서적을 샅샅이 뒤졌다. 무예가 적힌 글을 찾기 위해 한 번에 10줄씩 읽었다. 그러나 완벽히 깨닫지 못한 지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재앙이 닥쳐오자 머릿속에 남은 병법은 오직 도망뿐이었다. 이후 그의 책은 늘 너덜너덜했다. 세세한 부분을 암기할 때까지 모든 책을 수천 번씩 읽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 그의 실력은 일반 병사와 다르지 않았다. 그 말 속에 담긴 포부를 제외하고는. 하늘이 내린 구세주도 결국 먼지 속에서 나타났어. 거룩한 도시의 원로는 조소와 함께 그를 막사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이 정체불명의 신병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이름을 날릴 줄은. 어떤 사람이 물었다. 스승이 누구길래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 건가요? 그는 질문하는 사람의 이름도 포함하여 수많은 이름을 말했다. 세계를 스승으로 삼는 자만이 비로소 그 운명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황금의 피가 흐르는 자는 반드시 위협을 이룰 거예요. 황금의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은총을 받았어. 이런 말들이 남자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영광이 결코 여정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묻어두었던 호미를 그리워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적수에게 죄를 지냈으며 너덜너덜한 책들을 보수하고 먼지로 뒤덮인 막사에 갑옷을 닦았다. 영웅을 만드는 건 결코 하늘이 내린 운명이 아닌 은총을 받은 후에 길고 긴 여정이야. 과거를 돌이켜보니 지나온 길은 곡절이 많았고 미래를 바라보니 하늘로 통하는 길은 길고 길었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구세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녀는 가장 세밀한 색채와 가장 머나먼 곳의 풍경을 볼 수 있었고, 가장 깊이 숨겨진 갈망과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온갖 시끌벅적한 환상들이 그녀의 주변을 에워쌌고, 다른 의미로 그녀의 눈을 가렸다. 그녀는 탕에 몸을 담그고 금실을 천궁 밖에 널리 퍼뜨렸다. 실 위에 맺힌 물방울이 진동하면 그녀는 눈을 감고 어렴풋이 들리는 메아리에 귀를 기울였다. 돌길을 오래 걸어 발을 다친 어머니가 맨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소리를 들었고, 아이들이 목욕탕 근처에서 장난치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의 큰 목소리도 들렸다. 황금빛 여신도 목욕탕을 좋아한대. 그녀는 저녁 혹은 아침에 홀로 목욕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 물속에 늘어뜨린 금빛의 긴 머리는 금실처럼 그녀를 다시 고치처럼 감쌌다. 야누스의 성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성녀는 월계수의 가지를 씻듯이 두 손으로 탕 속에 물을 떠 그녀의 머리카락을 씻고 빗겨주었다. 불씨를 탈환한 자는 비로소 반신과 신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성으로 응결된 황금피는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만 잠깐이나마 흐를 수 있었다. 그리고 금빛 나비는 손끝에 전해지는 열기를 느꼈다. 그날 자신의 뺨을 만졌을 때와 같은 온기, 그것은 그녀의 두 눈 속에서 흘러내린 마지막 눈물이었다. 선생님, 꿈을 하나 꿨어. 그녀는 소녀처럼 호소했다. 물소리가 모든 소란과 잡음을 차단했다. 편안한 잠에 든 그녀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천진난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귀족이었던 자신을 보았고, 정원에서 옷을 재단하던 무수한 밤을 보았으며, 포도 넝쿨이 무성한 신전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꿈속에서 신탁을 들었다. 머나먼 음성이 성겹의 물결 넘어 전해졌지만 꿈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영양 기계는 언제나 반짝이고 새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네. 오크마의 아이들은 이 노래를 좋아했다. 어째서 아이들이 전래동료를 믿듯이 황금기가 계속될 거라는 약속을 믿지 못할까? 하지만 여명 기계는 정말 언제까지나 빛날 수 있을까? 새들의 노랫소리도 언젠가는 멈추지 않을까? 과거 황금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눈부신 미래를 엿본 그녀는 두 눈을 관통당했다. 그 미래는 결코 거짓된 약속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은 그녀의 운명에 각주를 남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붉은 머리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넌 모든 이들의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는 말해준 적이 없어. 신탁을 전하는 아이는 깨달았다. 한 사람에게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세의 티탄이 여명을 짊어진 것에 버금간다는 것을. 실의 미래라면 당연히 하나뿐이야. 바로 인간들을 위한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욕탕으로 들어가 따스한 물로 걱정을 씻어내고자 했다. 그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 불을 쫓는 것을 심판하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금의 아름다운 꿈과 눈물처럼 따스한 물의 온기를 헛되이 하지 말자. 그녀는 평안히 잠든 운명을 품에 안고 혼자 중얼거렸다. 언젠가 화려한 옷을 입을 자여, 실의 무게를 견뎌주세요.
세상엔 수천 가지의 고통이 있고 또 수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늘을 계승한 부녀는 함께 여러 나라를 넘나들며 상처를 치유했다. 한때 전쟁에 취해 있던 하늘의 후예들이 왜 이제 와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려 합니까? 의사는 미소로 답하고는 상처를 치료했다. 아버지, 선조들은 왜 전쟁에 열광했어요? 그들에겐 슬픈 과거밖에 없었기 때문이란다. 그럼 저희는 왜 아픔을 치유해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이야. 새벽과 황혼을 가르는 사제는 하늘에서 추락 후 날개를 봉인하고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짊어진 채 맑음과 흐림의 틈새에서 살아갔다. 이게 바로 놀빛 정원의 역사란다. 벌판의 모닥불 옆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혈통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소녀의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났다. 저도 언젠간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곳이 네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단다. 하늘의 축복은 후손에게 대대로 전해진다. 날씨를 빚어낸 티탄이 위대한 힘에 걸맞은 축복을 내렸다. 영웅의 피가 흐르는 소녀는 태양과 번개를 다룰 수 있을까? 그녀는 순진무구하게 기도를 한다. 하늘이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려온 것은 번개도 태양도 아닌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고 그 빛은 주변 사람들의 고단함을 씻어주었다. 이 얼마나 부드러운 축복인가. 사람들은 그녀가 분명 세상을 구원하는 성인이며 대지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늘 바라보던 것은 어두운 하늘이었다. 신도 아프군요. 세상을 치유하겠다는 원대한 염원은 소녀의 꿈에 불과한 걸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꿈을 소중히 여겨 모든 의술을 전수했다. 온화한 의사 곁에는 늘 그 착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밤에 반짝이는 희미한 빛을 불러와 고통을 씻어내고 어둠을 몰아냈다. 부녀는 종종 거목 아래 고즈넉한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의 인형만 보인다. 그날 밤 의사는 방문객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른 아침에 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먼 곳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다. 그곳에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동행시키고 싶지 않았다. 넌 이미 의술을 익혔고 축복을 터득했어. 하지만 세상을 치유하려면 더 밝은 빛이 필요하지. 먼 길을 떠난 의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소녀도 떠나지 않았다. 쓸쓸해 보이는 정원은 고요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도로스 외곽의 한 작은 직조 공방. 머리가 희끗한 노부인은 안에서 분주히 실을 뽑고 그녀의 영리한 아이는 문 밖에서 배회하고 있다. 비단실이 배틀에서 부드럽게 뽑아져 나왔다. 어떤 것은 아침처럼 부드럽게 빛나고 어떤 것은 밤처럼 쓸쓸하고 어스레했다. 노부인은 한평생 가난했지만 그녀는 장사를 하며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었다. 우리 착한 아가, 절대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다. 정직한 사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아이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뒤에 있는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는 거리로 이끌렸다.
노부인은 아직 몰랐다. 그녀가 만든 하얀색 치마가 이미 교활한 진흙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부인, 흰 비단 한 필 얼마요? 균형의 동전 2,000님만 주게 젊은이. 정직한 가격은 미미한 수익만을 가져올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간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요. 아이는 할머니를 원망하며 입에서 수많은 잔꾀를 쏟아냈다. 노부인은 끝까지 듣고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어둡게 물들인 비단으로 아이를 위해 망토를 만들어 주었다. 내일 비단 몇 필을 가지고 성 안으로 가서 한번 너의 꾀를 시험해 보렴. 도로스 성 안의 화려하고 번화한 모습은 마음과 말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귀가 밝고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꼬마 아이도 그 수많은 변덕스러운 얼굴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이는 분노로 가득했다. 도적의 신에게 맹세합니다. 전 반드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버리겠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실을 뽑는 것을 멈추고 조촐한 저녁을 내놓았다. 바보 같은 아가. 그런 맹세는 티탄에게 하는 게 아니란다. 달빛이 떠오를 때쯤 화려한 비녀 하나가 노부인의 하얀 머리를 감싸 올렸다. 아이는 깜짝 놀란 노부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전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얗게 센 머리 위 화려함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오만한 비녀의 원래 주인이 그것을 되찾으러 왔다. 꼬마 아이가 기지로 얻어낸 4개의 보상은 거짓말 속에 훔친 작물이 되어 있었다. 노부인은 황급히 죄를 인정하고 실제하지 않는 죄를 사실로 만들었다. 도로스의 율법은 연좌제로 처벌한다. 노부인은 마지막까지 비밀로 했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까지 아이를 변호했다. 아니, 이 아이는 내가 길에서 거둔 고아일 뿐이네. 사람들은 이를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자신의 할머니가 거짓말에 서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부모님의 행방에 대해 말할 때처럼. 그들은 아주 멀리 있는 도시에 있단다. 아이는 이렇게 간단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들추어내지 않았다. 도망치지 마! 거기서! 교활한 녀석 같으니! 어서 도망치거라, 사이퍼라! 빨리! 거짓말은 직조 공방을 무너뜨렸고 노부인의 명성을 찢어발겼으며 아이에게 죄를 짊어지었다. 집안의 화롯불은 하나의 거짓말이었고 결국 또 다른 거짓말로 인해 그 불이 꺼지게 되었다. 하지만 수법이 조금 더 정교했다면 그 화롯불은 계속 타오를 수 있었을까? 아이는 망토를 뒤집어 쓴 채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졌다. 도적의 신에게 맹세합니다. 그 후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으며 그녀가 내뱉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다만 그때 아이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날 사람들이 탐냈던 것은 그 화려한 비녀가 아닌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금빛 신혈이라는 것을. 민미? 민미? 민미?